안녕하세요. 시지프스의 책방지기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은 악순환에 빠진 내 인생 선순환으로 바꾸는 긍정 습관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가는 책 서문에 세상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찬양하는 좋은 말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직접 실천하기는 만만치 않다. 긍정을 주장하는 수많은 책들은 읽는 순간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막상 생활 현장에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평소에 긍정을 실천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새삼 마음에 와닿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몸의 긍정, 마음의 긍정, 생활의 긍정, 세상의 긍정이란 크게 4가지 주제로 긍정 습관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잡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방법 편과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온다 편, 선택했다면 후회하지 말자 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끄는 긍정 습관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잡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방법. 생각의 잡초를 뽑아내자. 중요한 광고 카피를 막 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가고 나한테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떠오른다.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면서 카피 쓰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카피를 쓰려는데 이번 달에 해결해야 할 돈 생각에 마음이 불안하다. 다음 주까지 수금을 못하면 살림살이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그 생각에 빠지다 보니 역시 카피를 집중해서 쓸 수가 없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일에 분노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안, 초조, 걱정, 불만, 분노, 욕심, 시기 등의 감정에 휩싸인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온전히 지켜내야 할 마음의 평화는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쪼그라들고 만다. 돈 걱정을 한다고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 걱정을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불안과 초조한 생각에 일이 더 꼬이기만 할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인생이 소중한 시간들을 온갖 걱정과 근심거리에 쏟아붓고 있다. 잡초를 뽑듯 부정적인 생각들을 뽑아버리자. 우리는 마음속에 평화로운 기운이 쑥쑥 자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일을 마치 농작물을 키우듯이 해보는 건 어떨까? 농작물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농작물의 상태를 관찰하고 제때 물을 주고 수시로 피를 뽑고 잡초를 속간해 주어야 한다. 마음속 평화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농작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잡초를 뽑아내 주듯이 평화로운 기운을 해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수시로 뽑아내야 한다. 사람은 하루에 평균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 가운데 95% 이상은 어제도 했고 그 전에도 했던 걱정과 고민들이다. 그리고 그 걱정과 고민의 대부분이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거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어차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잊어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울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서 잡초 뽑듯이 과감하게 뽑아내 버려야 한다. 정성을 들이고 보살펴 줘야 하는 농작물에 비해 잡초는 그냥 두어도 참 거침없이 잘 자란다. 그리고 결국 영양분을 독식해서 다른 농작물들을 말라 죽게 한다.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두면 더욱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러와 통제가 안 되게 쑥쑥 자라난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은 미리미리 솎아내고 뽑아내야 마음속 평화가 더 커지고 인생이 행복해진다. 생각의 잡초를 뽑아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 명상에 빠져보는 것도 좋고,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하면서 기분 전환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나는 음악을 따라 부르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에 박장대소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생각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는 것과는 다르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걱정과 고민,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감히 벗어던지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중요한 삶의 지혜이다. 생각의 잡초를 자주 뽑아내자. 그래야 우리의 하루에 평화가 찾아오고 인생이 즐거워진다.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온다. 청소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 나는 매일 아침 청소기를 돌린다. 출근하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의 먼지를 청소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이자 아침 운동이 되었다. 처음 청소기를 돌릴 때에는 그저 몸이 힘들고 귀찮았지만 습관이 되다 보니 이제는 청소를 하면서 나쁜 기운들은 다 빠져나가고 좋은 기운들만 들어오라고 집안이 행복까지 기원한다.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서랍 정리를 한다. 필요 없는 물건이나 자료는 버리고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내고 나면 기분 전환이 되고 복잡하게 꼬인 문제들도 하나씩 정리되면서 풀린다. 풍수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집안이나 서랍의 쓰레기들이 좋은 기운을 막기 때문이다. 서랍을 청소하고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정돈하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도 속 시원하게 다 빠져나간다. 지금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자. 의외로 필요 없는 잡동사니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책상 위에는 다 처리 못한 일 관련 자료들이 널브러져 있고 서랍 속에는 먹다 남긴 과자나 혹은 신던 양말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책장 속에는 한 페이지도 보지 않은 책들이, 찬장 안에는 안 쓰는 그릇들이 몇 년째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남에게 나눠주면 소중하게 재활용될 물건들이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므로 해서 쓰레기나 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청소가 인생을 역전시킨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마음도 닮아가는 존재이다.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환경을 청소하거나 정돈함으로써 머릿속과 마음속이 똑같이 청소되고 정돈된다. 일본의 대표적인 청소업체 옐로우 우에시 창업주 가게야마 히데사부로 씨의 말이다. 한편 청소력에 대해 주장한 또 한 사람인 마스다 마스히로는 청소만 잘해도 고민거리나 문제가 호전되고 사업이 번영하며 행복한 가정과 꿈의 실현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이 배로 증가하고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일이 더욱 증폭된다고 한다. 쓰레기는 마이너스 에너지라서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부채, 이혼, 실망, 무기력 등은 더러움이 만든 프로세스고 반대로 결혼, 사업 성공, 취직 등은 청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플러스 프로세스다.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마스티 마스히로 씨는 역설한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작업 파일들이 코푼 휴지처럼 널려 있으면 컴퓨터 작업 속도도 느리고 고장도 잘 난다. 냉장고도 오래된 음식으로 꽉 차 있으면 전기세가 마구 올라간다. 청소력에 따르면 쓰레기는 필요 없는 물건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부정적인 장애물이다. 책상 속 쓰레기를 버리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안 쓰는 파일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청소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손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긍정 습관 중의 하나다.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이든 쌓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처리하자. 그 사소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앞날은 좀 더 평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선택했다면 후회하지 말자. 일단 선택한 일은 자신 있게 해 나가자.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뜻이다.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우리의 인생은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망설이고 고민하며 인생의 행로를 결정한다. 어차피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면 선택이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올바른 선택이고 생산적인 삶의 과정이다. 선택의 결과는 전적으로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는 뜻이다. 비범한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을 살고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선택당하는 인생을 살거나 선택한 후 이내 후회하며 산다. 여기서 선택하느냐 선택을 당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한 이후 후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선택한 후에는 돌아보지 말고 당당하게 가자. 나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기자가 되기 위해 언론고시를 준비했다. 능력 부족인지 장벽이 워낙 높아서인지 10여 차례의 시험에서 모두 떨어지고 강화문에 있는 조그만 한 잡지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잡지사에서 내가 한 일은 원래 꿈꾸던 기자의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언론고시를 다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애써 위안을 삼아봤지만 마음 한편에는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가 카피라이터가 되어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오직 기자가 되는 것만 꿈꾸었기에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친구의 이야기를 듣자 오랜 망설임이나 고민 없이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전직을 했고 지금까지 16여 년간 카피라이터로 살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막연히 알고 있거나 어떤 일을 가장 잘하고 어떤 능력이 가장 뛰어난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인생의 기로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끔은 어쩐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더 중요하다. 나는 우연히 친구의 권유를 듣고 카피라이터가 된다면 잘할 수 있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일에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인생에는 대나무 마디처럼 순간순간 선택의 마디들이 있다. 이 마디의 순간은 거침없이 달리다가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이다. 그냥 내쳐 달려야 할지, 수많은 길 중에서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지 진지하게 판단하는 순간이다. 선택의 마디는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일단 선택했다면
다시 거침없이 내달려야 뻗어나갈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힘이다.